여러분, 혹시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고 땀이 식은땀처럼 흘러내리면서 숨쉬기가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체했나 보다, 소화가 안 되는구나, 잠시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단번에 무너뜨리곤 합니다.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적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심장은 하루아침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국형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많은 위급한 환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특히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들어온 환자 중 상당수가 심근경색이었고 그 중에는 집 앞까지 걸어오다 그대로 쓰러진 분도 있었고 가족 품에서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평소 건강하다며 자신은 절대 그런 병에 걸릴 일 없다고 믿었지만 결국 병원 도착 전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심근경색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단 한 분이라도 심근경색의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제 역할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심근경색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무서운지 또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협심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말 그대로 심장 근육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근육이 괴사하는 상태입니다. 즉, 심장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 협심증은 혈관이 막히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좁아져서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협심증은 위험하긴 해도 대체로 증상이 사라지고 다시 안정될 수 있지만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가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응급실에서는 이를 골든타임,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2시간, 길어도 6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열어주지 못하면 심장 근육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초기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지만 참을 만하네. 이 정도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정말 위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 중에는 체했을 때처럼 가슴이 더부룩한 느낌을 심근경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소화제만 먹고 버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왜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55세 이상에서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걸까?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그 속에 기름기 같은 찌꺼기, 즉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혈관 속은 이미 좁아져 있는데 그 사실을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 속에 있는 기름 찌꺼기가 터지듯이 깨지면서 피가 응고되어 혈관을 막아버리죠. 바로 그 순간 심근경색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잃기도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심근경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 나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심근경색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협심증과의 차이, 또 나이가 들수록 왜 위험이 커지는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심근경색이 나타날 때 어떤 초기 증상이 생기는지, 또 남성과 여성, 당뇨 환자에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발병률이 높아서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병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소화제를 꿀꺽 삼키고 그냥 버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장은 이미 산소를 잃고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입니다. 특히 흉골 뒤쪽, 그러니까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해 어깨나 왼쪽 팔, 턱, 심지어 등까지 뻗어가는 방사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통증은 단순히 욱신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가슴 위에 커다란 돌덩이가 올라앉은 듯 숨이 막히고 짓눌리는 느낌이라고들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가 이렇게 전형적인 증상을 겪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소화불량처럼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왼쪽 팔이 저리거나 턱이 뻐근하다며 치과부터 찾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나 여성 환자에게는 이런 전형적인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신경이 둔해져 통증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통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 통증이 전혀 없이 갑자기 호흡곤란이나 극심한 피로감, 식은땀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여성 환자분들은 속이 메스꺼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다가 뒤늦게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5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흡연을 많이 하시고 회식 자리도 잦은 분이었죠. 퇴근길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왼쪽 어깨로 통증이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가족들이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심전도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이미 광범위한 심장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전날 저녁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응급실을 찾았다면 최소한의 손상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며칠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위장약을 드시며 버티셨는데 결국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는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도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검사해보니 명백한 심근경색이었죠. 이런 경우가 바로 비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뻐근하다, 어깨가 저리다, 평소와 다른 호흡곤란이 생긴다,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난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혹시 심장 때문일까 하는 의심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특히 황금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시작되고 나서 2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 12시간이 지나버리면 손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설사 목숨은 건지더라도 평생 심부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증상을 얕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화불량 같아도, 단순한 근육통 같아도, 평소와 다르게 지속적이고 강한 불편함이 있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심근경색은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입니다. 이 관리가 잘 되면 심근경색이 찾아올 확률 자체가 줄어들고 혹시 병이 찾아와도 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연입니다. 흡연은 심장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쉽게 막히게 됩니다. 나는 하루에 몇 갭이 안 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담배는 갭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갭이라도 꾸준히 피우면 심장에는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하루에 2에서 3갭밖에 안 피운다는 분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완전 금연,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금연은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지만 심근경색 예방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젊었을 때처럼 기름진 음식도 가끔 당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결국 혈관을 막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튀김, 삼겹살, 치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먹는 횟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먹을 때는 채소를 곁들여서 먹고
기름진 부위를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음식과는 조금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여서 결국 심장을 더 힘들게 합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음식들은 적당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해야 좋다 라고 오해를 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빠르게 걷기란 숨이 조금 가빠지고 땀이 살짝 나는 정도를 말합니다. 집 앞 공원에서 혹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볍게 걸으셔도 됩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돼요. TV 보면서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과체중이나 비만은 심근경색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체중이 늘면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병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살을 무조건 빼야 한다가 아니라 더 이상 늘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만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심근경색의 3대 위험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초반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훨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심장병이 올까?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바로 그 숨은 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이나 담배 같은 걸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머리를 비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자기만의 해소법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습관만 바꿔도 심근경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걸어보기, 짠 음식 줄이기, 정기적으로 혈압 체크하기, 술, 담배 멀리하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심장병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병을 키운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나면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고 주변에서는 왜 미리 몰랐을까? 어떻게 대처했어야 할까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심장마비,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병은 평소에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심근경색을 피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제 경력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위급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심근경색 환자였습니다.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가족들 역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니까 모두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미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넘겼던 것이 사실은 심장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증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문의로서 배운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을 통해 얻은 교훈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혈관이 막히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오래 먹고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혈관 속에 기름때가 조금씩 쌓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어느 순간 그 기름때가 커지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혈전, 즉 피덩어리가 만들어지고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은 피가 공급되지 않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자신 있던 60대 남성이었는데 몇 주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더부룩하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위장병이라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안마트에서 쓰러지셨고 가족이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죠.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부분이 손상돼서 응급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작은 증상이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로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슴 통증 대신 턱과 어깨가 뻐근하다고 호소하셨어요. 처음엔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만 붙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것 역시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이렇게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족들이라도 이상한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례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심근경색은 꼭 교과서적인 증상으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 같기도 하고 근육통 같기도 하고 단순한 피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신호들이 사실은 심장이 보내는 SOS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설마 나한테 그런 큰 병이 있겠어? 하고 넘기지 말고 몸에서 오는 작은 변화라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제 생활습관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을 예방하려면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피를 끈적거리게 만들어 결국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갭이 안 피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갭이라도 꾸준히 피우면 심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완전 금연만이 답입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 생선, 통곡물을 늘려야 합니다. 삼겹살을 드시더라도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시고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라면, 젓갈, 김치처럼 짠 음식은 혈압을 높여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줄이는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면 맛은 살리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죠. 하루 30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은 실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지? 고민되실 텐데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심장 질환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다이어트라는 말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무리하게 살을 빼려 하기보다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덜 먹는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꼭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병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음악 감상,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
이 모든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해보자. 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금연, 식습관 조절, 꾸준한 운동, 체중 관리, 정기 검진, 스트레스 관리. 이 6가지 생활 습관이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심장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